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대침체에 들어서자 하버드 대학교의 로런스 레시그 교수는 새로운 경제적 개념을 만들어냈는데요. 그가 만들어낸 경제적 개념은 바로 공유경제입니다. 미국 시사 주간지인 타임에서는 공유경제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10가지 아이디어로 선정하기도 하였으며 공유경제 개념을 바탕으로 수많은 유니콘 기업들이 탄생하기도 했죠. 그리고 거대한 자본들인 유니콘 기업들이 선보인 편리한 서비스들은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고 자연스레 우리 생활 속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유경제는 도대체 어떤 개념이길래 이렇게 화제가 된 것일까요? 레시그 교수가 정리한 공유경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공유경제는 상업경제의 대척점에 세워두는 것이고 참여동인을 나 혹은 너의 유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조금 더 쉽게 풀이하자면 공유경제란 한 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력 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 방식을 뜻합니다. 즉 공유경제는 물품은 물론이거니와 생산설비나 서비스 등을 개인이 소유할 필요 없이 필요한 만큼만 빌려 쓰고 자신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공유 소비적임이 또한 내포하고 있습니다. 공유 경제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해질 것이며 최근에는 경기 침체와 환경오염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도 거론되며 사회운동으로도 확대되어 쓰이는 중입니다. 이렇듯 공유 경제가 세계적으로 주목받자 우버와 에어비앤비처럼 공유 경제를 사업 아이템으로 사용하는 기업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이들 모두가 괄목할 만한 수익을 올리는 중입니다. 기존의 경제활동이 상품과 재화를 생산하는 것이었다면 이들이 제공하는 공유경제 서비스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품과 재화를 활용하는 개념이기에 큰 반응을 얻어냈죠. 공유경제를 아이템으로 삼은 기업들이 이러한 사회적 흐름을 타고 성공하는 사례가 드러났고 자연스레 공유경제 시장 역시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공유경제 시장은 역시나 중국인데요. 중국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공유경제를 제도화하고 시장을 활성화시켰습니다. 중국은 지난 2016년 13차 5개년 계획에서 본격적으로 공유경제가 주요육성 산업으로 언급된 이후부터는 여러 차례에 걸친 정책 발표를 통해 세부 사업별 관리 감독 체계를 수립했는데요. 이에 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무역연구원은 중국 공유경제 시장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2018년 중국의 공유경제 시장 규모는 약 496조 원으로 전년 대비 41.6%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시장 내 공유경제 참여자는 전년보다 8.5% 증가한 7억 6천만 명, 플랫폼 종사자는 7.6% 늘어난 598만 명으로 집계되며 공유경제 시장을 통해 혜택을 보는 사람들 역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현재 중국의 유니콘 기업 중 공유경제 관련 기업의 비중이 무려 40%를 넘어가며 공유경제가 중국 내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승승장구할 것만 같던 중국 공유경제 시장이 보이지 않던 문제점들이 속속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 내 공유경제 기업이 가진 문제점입니다. 중국 공유경제 기업의 실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최근 중국에서 발생했는데요. 그곳은 바로 중국 공유경제의 슈퍼스타로 불리던 기업 오포입니다. 오포의 대표 다이웨이는 수십 건의 소송과 수천억의 빚만 남기고 도망치듯 사업을 철수해버리고 말았죠. 베이징 대학 교회에서 시작한 자전거대여 사업을 이끌던 오포는 2년 만에 중국 최대 IT그룹인 알리바바와 디디 추싱으로부터 약 2조 5천억 원의 투자를 받으며 엄청난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경쟁자를 따돌리기 위해 진행한 무리한 할인 이벤트와 고장난 자전거는 수리 대신 폐기해버리는 무리한 경영을 일삼으며 투자받은 돈을 흥청망청 쓰기 시작합니다. 결국 오포가 더 이상 수익을 내지 못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고 자금난을 버티지 못한 오포는 사업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중국 내에서 이 같은 상황에 처한 공유경제 기업이 한둘이 아닐 것으로 예측되고 이에 더욱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유경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국 사람들이 같이 문제점입니다. 그들은 빌린 물건을
함부로 다루는 경향이 있는데요. 대가를 지불하고 빌린 물건이니 자신의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공유경제는 한 번 생산된 제품을 여러 사람이 공유해 사용하는 협력 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 방식인데, 때문에 중국인들은 물건을 쉽사리 고장을 내버리니 하나의 물건을 여럿이 공유하는 협력 소비가 원활히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중국인들이 빌린 자원을 함부로 다루는 사례는 그들이 에어비앤비 및 숙소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업계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수익 모델 없이 아이디어와 투자금만 믿고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해온 공유경제 현실이자 예견된 비극이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공유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책임감 있는 경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한국의 공유경제는 어떠한 상황일까요? 조선구 한국공유경제회장에 따르면 현재 한국은 성숙한 시민의식과 다양한 니즈를 갖춘 소비자 그리고 뛰어난 IT 기술을 바탕으로 공유경제가 활성화될 기반은 진작 마련된 지 오래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중국보다 국가적 지원도 부족했지만 비교적 늦게 공유경제 시장에 뛰어들었음에도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2015년 9월에 도입한 따릉이의 경우 많은 우려 속에서 시작되었으나 현재 누적 회원수 300만의 전체 이용 건수는 3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금악대 킥고잉 등 여러 전동 킥보드 업체들이 대거 등장하며 공유경제 모빌리티 부분에서 눈부신 성장을 보여주고 있죠. 한국의 이러한 모습에 중국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은 공유경제 시장을 중국처럼 육성 산업으로서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현재 공유경제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아직 공유경제와 관련된 적절한 제도와 규제가 마련되지 않은 탓에 우버나 에어비앤비 등과 같은 유니콘 기업들이 탄생하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여한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반납하지 않고 아무 곳에나 방치하는 일 또한 자주 일어나고 있죠. 이는 분명 한국 소비자들이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공유 경제는 최근에 등장한 경제 개념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뚜렷한 방향성도 정립되지 않은 탓에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중이죠. 그렇게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는 공유경제 사업들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해서 국내의 모든 공유경제 사업을 철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각종 제도와 규제도 마련될 것이며 대여한 물건을 아무렇게나 사용하던 소비자들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게 차츰 한국 내 공유경제는 자리를 잡아갈 것이기 때문이죠. 한국 공유경제 시장의 규모도 세계적 흐름에 맞추어 성장하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공유경제를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